안녕하세요. 세미나 읽어준 남자 토크아이티의 고성 PD입니다. 매년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기업 보안 관계자들 2,800여 명 대상으로 데이터 보호 전문 기업 탈레스가 데이터 위협 관련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에도 데이터 위협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해당되는 결과와 그 의미를 탈레스 코리아의 구병준 이사와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설문 결과는 75%의 응답자가 데이터 위협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기업 내부 운영 오류를 지적한 점입니다. 결국 보안의 자동화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온 것입니다. 올해 응답자 중에 45% 분들께서 보안 공격이 증가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43%가 증가했다고 응답을 했고요. 국내에서도 41%의 응답자분이 보안 공격이 증가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협에서의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APEC 응답자는 75%가 사실 내부의 그 오류, 휴먼 폴트를 가장 큰 부분으로 그러니까 꼽았고요. 어떤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어떤 폴트로 인한 거. 그게 더 우려가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는 굉장히 많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어떤 보안의 구성에 대한 조치나 대응 방안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높아지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홀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오토메이션 같은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IT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가 많아지는 게 사실 이제 쿠버네티스의 도입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을 자동화를 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의 실수가, 그 운영자의 실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잖아요. 최근에 어떤 이제 IT 서비스의 에러들을 보면 사실은 외부 공격에서의 문제보다는 내부에서의 운영성의 실수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종종 있는 게 이제 TLS를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인증서가 들어가는데 인증서가 만료가 되기 전에 갱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황당한 사례죠. 최근에 또 MS인가 어떻게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서도 이렇게 인증서를 제때 갱신하지 않아서 서비스가 몇 시간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사실 요새 인증서가 하나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 되면서 훨씬 더 많아졌죠. 네, 사스 훨씬 더 되면서. 많아졌죠. 사스 더 복잡해졌죠, 굉장히. 예전에는 특정 서비스에서만 TLS를 운영을 했다고 하면 구글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전? 그 정도부터 이미 모든 서비스를 TLS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서 개수만 해도 몇백 개가 되고 그리고 인증서를 보유하고 운영이 되는 웹서버 개수가 몇 대인지는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점점 마이크로 서비스화되고 API가 되면서 API 경제가 되면서 그런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엑셀로 출력해가지고 책상에 붙여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최근 가장 큰 보안 위협인 랜섬웨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갖춘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절반도 채 안 되는 47%이고 21%의 기업은 공격자에게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의 현황을 보면 앞으로도 랜섬웨어 공격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격의 증가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 굉장히 대처하는 것도 까다롭고 사실 머레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백신 같은 거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아무데나 클릭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피해는 굉장히 적죠. 그리고 이런 머레어의 공격은 사실은 굉장히 천천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으로 그 피해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큰 역할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작죠. 그런데 랜섬웨어는 한 번 당하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여러 데이터가 암호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도가 굉장히 큰 거죠. 또 국내에서도 랜섬웨어 공격이 늘어났다고 응답하신 분이 58%고요. 머레어는 51%, 또 DOS 공격은 47%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랜섬웨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응답자의 47%만이 이 정식 대응 방안을 적용을 했거나 앞으로 적용할 거라고 응답을 하신 거 보면은 공격이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조금은 더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서 랜섬웨어에 대한 저런 대응 방안은 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기업은?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날 밤에만 백업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루만 낮 시간에도 업무 시간 중에서도 계속 데이터에 대한 백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긴급하게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법무적인 부분들, 운영에 대한 측면들, 여러 부서가 그게 다각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로 공격을 실제로 피해가 받았다라고 하면 이 공격자랑 빨리 접촉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팀과의 어떤 연계가 있어서 긴급하게 이 키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복원을 한다든지 여러 IT 부서들이 긴밀한 협조하에 움직여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서비스 중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중단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객에 대한 공지도 필요하고 여러 부서가 다각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식 대응 방안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쭉 만들어서 만약에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 이런 절차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게도 21%의 응답자가 이런 복구를 위해서 이 비용을 지불하겠다라는. 저는 21%보다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적절한 복구에 대한 방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냥 비용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저 말은 공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리턴이 네,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저 비율은. 네, 21%나 돈을 지불했다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5번 공격하면 한 번은 나 돈을 그렇죠.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조금은 다행인 거는 국내의 트렌드는 아직은 조금 해외보다는 조금 낮은 19%의 응답자가 공격을 받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영향도가 한국에서는 5%가 상당한 영향, 뭐 중간 정도 영향은 80%인 거는 뭐 비슷하지만 그래도 큰 비즈니스의 영향도가 크게 큰 피해는 아직은 입진 않았다라는 거지만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는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계속 빠른 시간 내에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심각도와 이 증가되는 속도를 감안했을 때 보안팀뿐만 아니라 뭐 법무팀이라든지 경영진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에 따른 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 보고서에서는 기존 비대칭 키 암호화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래 기술인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화면 우측 상단에 2022 탈레스 데이터 위협 보고서 카드를 클릭하시면 전체 한글판 보고서를 다운받을 수 있으니 상세 자료가 관심 있는 분들은 클릭하시면 됩니다. 퀀텀 컴퓨팅이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기술의 발전 속도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대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해커들이 이제 금전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이 굉장한 공격을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해커들이 악성 해커들이 이 퀀텀 컴퓨팅을 도입을 한다고 하면 네. 이 피해가 갑자기 커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암호화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크립토 에자일리티라고 하고 우리말로 이제 암호화密접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이 보안도가 높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좀 더 강한 알고리즘으로 계속 변화를 시켜나가야 되는 이런 민첩성이 증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57%의 응답자분들이 이제 네트워크 암호화에 대한 위협, 사실 TLS를 쓰고 있는데 인증서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양자 컴퓨팅은 이 대칭키 암호화에 대한 피해 공격 위협보다는 비대칭 이 암호화에 대해서 더 공격이 더 크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수학적인 어려운 계산의 식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비대칭 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고성능을 고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키를 대조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키 대조하는 거를 뭐 1시간 안에 그냥 몇 천만 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키를 가지고 서로 통신을 하고 있는지 그 인증서의 비밀키를 확인할 수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그러면 거죠. 지금 만약에 이제 양자 컴퓨팅 저것이 이제 뭐 상용화 된다면 현재 그 비대칭 공개키 네. 그거는 바뀌어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리스트에서 NIST라고 이제 미국의 네네네. 보안 관리를 하고 이제 하는 그쪽에서도 매년 이 연구를 통해서 후보 알고리즘들을 계속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향후 이런 알고리즘들을 앞으로 계속 도입을 한다고 하면 양자 컴퓨팅이
해커가 악성 해커가 사용한다 하더라도 보안성이 유지할 수 있다라는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하는 것만큼 사실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는 있고요. 물론 이제 학교는 그렇게 예상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뭐 리스트라든지 야, 아니면 진짜 기사를 통해서 지금 저 양자 컴퓨팅이 진짜 뭔가 이게 해킹에 막 악용이 된다면 그런 네. 시다 보면 지금도 패스워드 관리하는 거 9자리 뭐 대문자 소문자 복잡했는데 그게 20자리를 된다면 와 그렇죠. 진짜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보안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사실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도 한 가지 꼭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암호화 민첩성에 대한 고려도 향후 당장 최근 한 5년 정도는 안전하다고 보고는 있는데 학계에서는 이것도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5년 정도는 앞으로 5년은 최소한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내년에는 4년으로 줄어들 수가 있고요. 내후년에는 1, 2년 안에는 뭔가 네.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갑자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큼은 아니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져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사스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익숙치 않은 운영 환경과 가시성 부족으로 보안의 복잡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의 핵심인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권한 관리를 어떻게 쉽게 사용하면서도 강화된 보안을 제공할 것인지를 기업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조사 대상의 49%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규제 충족이 기존 환경,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할 때보다 복잡하다라는 점에서 동의 또는 강하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51%의 응답자가 동의를 하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50%의 응답자군이 더 어렵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면도 있을 거예요. 클라우드 UX가 네. 뭔가 온프리미스보다 낯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낯선 부분도 상당히 굉장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은 모든 부분을 이제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왜냐하면 이제 각 그 책임 모델에 따라서 각각 IaaS나 뭐 파스냐, 사스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직접 고객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지는 각각 부분에 이제 클라우드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익숙치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도 환경들이. 않고. 네,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 사업자가 데이터를 정말 국내에 있는 서버들에만 저장을 하고 있는 건지 해외에 복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닌 건지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내 보호법에는 국내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금융 데이터는 국내에 있으면 되잖아요. 이건 이제 그냥 가이드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보안 우리나라 보제 금융 관련 보안 컴플라이언스죠. 규제가 컴플라이언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클라우드 사업자는 확인을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 데이터 센터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신뢰를 그냥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더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또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클라우드 환경이 멀티 클라우드화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 IaaS 환경으로 클라우드에 대해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비중은 실제로는 그게 높진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많은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1% 응답자가 50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16%는 100개 이상 그리고 500개 이상의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응답한 비율도 3%나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숫자가 많죠. 네. 근데 저렇게나 많이 사용을 할까? 하는데 그렇게 사용이 많이 되는 비율이 사스 같은 경우에는 당장 그 서비스에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로그인하지 않고 API를 통해서 그쵸. 네, 그래서 외부의 어떤 데이터만 실제 몇 개만 가지고 하는 식으로 사용되는 비중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거기까지 네.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사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는데 거기 플러그인처럼 들어가 있는데 플러그인처럼 들어가 있어도 사스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쪽에서 정말 정확하게 보안이 운영되고 있는지 적절한 보안 관리, 권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렇게 복잡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이제 새롭게 대두되는 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 전략이죠. 사실 제로 트러스트 전략은 이 개념이 나온 지는 뭐 한 15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더 많이 대두되는 이유가
클라우드로 많이 이전이 되면서 업무가 이전이 되면서 기존에는 데이터 센터에만 서버가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만 관리하면 됐죠. 그러면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클라우드에 있고 특히나 SaaS API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뢰라는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근무자들이 예전에는 회사 안에서만 일했는데 이제 네. 밖에서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외부 네트워크에서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로 트러스트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로 트러스트 전략이 도입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0%의 응답자들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48%는 일부 개념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경우는 상당 비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응답이 56%입니다. 역시 제로 트러스트 전략이 도입이 되고 있지만 조금 더 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 특히 SaaS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안 관리를 위해서는 이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통해서 이제는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 각 접속하는 그 계정별로 권한 관리까지 네.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저러려면 이 제로 트러스트 대응하는 방안이 권한관리 포함해서 네. 굉장히 운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게 좀 복잡해지면 네. 사실 쉽지 않죠. 네. 네,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복잡성을 제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솔루션 업체들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기다리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면 그거를 쉽게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갈지 이 개념을 잘 잡고 계신다고 하면 그런 개념에 따른 동작을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도입하신다고 하면 이제 보안 관리를 이제는 좀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코로나로 촉발된 원격 근무로 인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는 뉴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이브리드 워크에 대한 보안의 뉴노멀은 무언가 체계와 표준화가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번 설문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원격 근무가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줄어듦에 불구하고 원격 근무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뉴스에도 나오지만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생각보다 늘지 않는다. 네. 여전히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을 하지 않는 숫자가 예상보다는 적은 거죠. 그런 것처럼 원격 근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보안에 대한 그 우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우려가 뭐 낮음에서 높음으로 증가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0%나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33%가 매우 우려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47%는 다소 우려된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된다라고 하는 비율이 33%인 거는 굉장히 큰 수치인 거고요. 원격 근무를 하다 보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일단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뭐 VPN 같은 걸 접근해야 되는 건지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안전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안 이슈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뭐 이런 원격 근무에 대한 어쨌든 그래도 보안 인식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그 접속 솔루션에 대해서 응답자의 24%가 매우 신뢰한다라고 했고요. 34%가 상당히 신뢰한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6%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하는 거 보면 양쪽에 좀 그 간극이 조금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원격 근무 환경을 위해서 에이펙의 응답자의 59%는 가상 데스크탑 환경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53%가 싱글 사인온을 사용하고, VPN이라든지 클라우드 기반의 싱글 사인온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이런 액세스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38%로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 비중을 본다면은 59%가 VPN을 사용하고 있고요. 55%가 VDI를, 그리고 51%가 클라우드 기반 SSO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뭐 30%의 고객분들이 신뢰를 할 수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이에 반해 19%는 확신이 없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양쪽의 간극이 큰 거죠. 간극이 크다는 것은 저기는 아직도 뭔가 확실하게 정의가 되거나 뭔가 네. 오해 있는 것들이 꽤 많은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충분히 어떻게 보면 원격 근무에 따른 그 팬데믹에 따른 원격 근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기에는 짧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공격들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방어를 잘하고 있다라고 느낀 응답자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사실은 외부의 공격을 받은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확신을 갖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기간이 지나야 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여전히 양쪽의 간극이 해외나 국내나 조금 있다라는 것을 해외에서도 에이펙에서도 16%가 전혀 신뢰 확신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19%가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조금은 더 향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웨비나에 참석하셨던 기업 관계자들과의 Q&A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가 필요할까요? 그건 역시 오버헤드일 수도 있는 건데 민감한 기밀 정보만 암호화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닐까요? 근데 저희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여러 보안 전문가들이 인크립트 에브리싱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정말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큰 오버헤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 고객 사례 중에 녹취 데이터를 거의 100테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가 있었는데요. 그런 녹취 데이터 안에서 기밀 정보를 검출하는 것 자체가 100테라인데 거의 넌센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기업의 경우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모든 그 녹취 데이터를 다 암호화를 적용을 했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사용되는 데이터라기보다는 보관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큰 성능상의 오버헤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인크립트 에브리띵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런 벡터 전체를 암호화한다기보다는 그 덩어리 나눈다고 보면은 한 30% 정도는 여기에는 분명히 암호화 데이터가 있을 건데 검출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오버헤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그런 큰 덩어리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자. 그래서 큰 덩어리째로 암호화를 하는 거를 인크립트 에브리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보안에 포함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나 클라우드 메모리나 CPU 안에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이 네트워크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는 솔루션은 없는지요? 일단 데이터의 보안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저장 데이터 암호화와 이동되는 데이터, 이동 중인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사실 최근에 한 올해 작년 말부터는 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실제 뭐 그 서버 안에 있는 메모리나 CPU 안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암호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인텔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상용화 되었다기는 조금 어려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저장 데이터와 이동 중인 데이터 두 개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뭐 다음 세션에 나오는 사이버트러스트 이 제품군을 통해서 저장 데이터를 보호하는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하이스피드 인크립션이라는 네트워크 암호화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솔루션을 통해서 각각의 뭐 클라우드 상에 있는 데이터와 온프레미스 이렇게 뭐 하이브리드 환경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 양쪽에서의 암호화를 위해서 기존 VPN보다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솔루션도 굉장히 적절한 보호 수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